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의 전대미문의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3 아시안컵 그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잠정적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불거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논란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고 계속해서 수사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지금 황의조 선수의 상황은 어떤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11월 28일 축구회관에서 공식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 공식 발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단을 비롯한 협회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한축구협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이윤남 윤리위원장, 김원근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 박태하 전력강화위원, 최영일 부회장, 정혜성 대회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남 위원장은 아직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협회가 예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 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논의에 앞서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게 선수와 관련된 재반 상황을 설명했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금까지는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황의조 선수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 대표팀 활동이 불가능해지긴 했지만 소속팀에서 자신의 프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국가대표팀에도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많은 일들이 있는 와중에도 활동을 해왔고 지난 11월 A매치 경기도 모두 출전을 했고 클린스만 감독도 소집일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황의조 선수에게 아시안컵을 잘 준비하자라고까지 메시지를 남겼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대표팀 자격이 잠정 발탈된 것은 최근에 이제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이제 언론 대응과 어떻게 보면 황의조 선수 쪽에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 결국에는 대표팀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직업을 떠나서 국가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덕성의 측면,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런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된 게 본인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이것은 이제 취소가 되고 원상복구가 돼야 하겠죠. 하지만 이제 본인의 취향이라고 얘기했던 이 촬영 문제조차도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꿈의 대상이 되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서 모범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수사의 결론을 보고 추후 이 잠정 박탈이 장기 박탈이 될 수 있을지 영구 박탈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이 과정에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제기가 됐다는 것도 협회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요. 지난 11월 월드컵 예선전 진행 중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황의조는 범죄자가 아니다,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던 바가 있잖아요. 스포츠 서울에서도 윤리와 규정 사이, 규정대로라면 사실 이제 황의조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합뉴스에서 또 보도한 대로 이용호 국회의원이 또 공개적으로 황의조 선수의 대표팀 활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인 이용호 의원은 황의조는 화해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무리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했다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불법 촬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이 촬영물이 유포가 됐고 피해자가 생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시민단체까지도 이제 체육시민연대가 성관계 불법 촬영 피의자가 된 축구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뛸 자격이 있느냐라면서 대한축구협회에 비판을 가했고, 여성민우회 역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선수가 아무렇지 않게 운동장에 뛰는 모습은 불법 촬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이제 이런 기조들이 여론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실제로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가 될 경우엔 이런 출전 여부가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좀 2차 가해라든지 추가적인 가해라든지 정말 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도 국가대표팀이라는 또 축구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이런 황의조 선수의 논란과 관련된 인물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이제 완전히 종결돼서 뭔가 명확하게 해소될 때까지는 이제 누군가의 억울함도 없어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황의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된 것이고, 일단은 소속팀에서는 경기를 뛸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요, 5개월 동안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25일이었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더불어 영상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오며 시작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는 지난해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시기에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던 영상이라며 이 영상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 날 같은 달인 6월 26일에 서울 성동경찰서에 황의조 선수가 폭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접수 이틀 뒤인 6월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됐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것을 고려했다라고 했는데요.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유포자 A씨는 황의조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라는 2차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2차 협박 내용까지 포함해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요. 7월 1일에 황의조를 상대로 고소인 보충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 경찰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인스타그램에 자료 요청을 했고요. 고소인 조사 열흘 뒤에 11일 자료를 받아서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황의조의 전 연인을 사칭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작성한 협박 모방범이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지난 11월 16일 유포자로서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가 검거되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또 한 번 이 사태의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11월 2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위반의 혐의로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를 구속시켰는데요. 황의조 형의 배우자인 이 친형수는 황의조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을 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황의조 선수가 협박범을 최초 고소했을 때 고소장에 적시되었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친형수가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불송치가 됐습니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인데요. 한편 피해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던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 혐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피의자로 바뀌게 되는데, 지난 8월 초에 유포된 영상 속에 이 여성이 황의조 선수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찍었다며 경찰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경찰도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11월 18일에 황의조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즈음에 황의조의 불법 촬영 행위에 관한 추가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고요. 이로 인해 복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가 확산되면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그 비판과 비난 여론, 부정적인 여론이 또 커졌습니다. 다만 황의조 선수가 해외에 장기간 머물 경우에는 수사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결과를 토대로 황의조 선수를 다시 불러서 조사해야 하지만 유럽에 있는 황의조 선수가 일정 문제로 출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진척 상황을 봐서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황의조 선수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황의조 선수가 이제 자신의 전 연인이자 이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조용히 있어 왔다고 하면서 기혼의 방송인이라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까 이것이 2차 가해가 됐다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이 피해자의 신상을 제3자에 줬다라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에
이후에 추가적인 이 2차 가해에 대한 더 큰 비판을 받게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본인은 이 상황을 이제 부인했는데요. 유포 영상에 있는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인 이은희 변호사가 최근 기자 간담회를 갖고 황희조 선수와 이 피해자가 나눈 통화 그리고 메신저 내용에 통해서 황희조 선수에게 피해자가 이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다. 왜 영상이 아직 있느냐. 불법적인 행동을 너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소개했고 황희조 선수는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라고 대응했던 그런 통화 녹취록과 대화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에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런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하면서요. 영상을 함께 봤다고 하거나 또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황희조 선수가 자신의 입장문에 피해자의 신원에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넣은 것도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11월 25일 YTN에 출연해서 황희조의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협박하듯이 공개한 것은 고의의 의지가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2차 가해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하고 황희조 선수가 현재 피의자 신분이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11월 27일에 황희조 선수 측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화는 황희조 선수가 사용하던 아이폰 등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다른 휴대전화에 대한 그 포렌식이 진행된 것도 범죄가 확실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며 유출범에 의해 유출된 것 외에 추가 영상이 없다며 만연해 있던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 신상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외 축구 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부덕함을 돌아보면서 자성하겠다라고 했어요.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박탈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황희조 선수가 최근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한 가운데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돌아가 노리치 시티에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경기에서 17라운드와 18라운드에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경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퀸즈 파크 레인저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에 결승골을 넣었고 또 오늘 새벽에 열린 11월 29일 새벽에 열린 와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득점을 올렸는데요. 일단 황희조 선수가 지난 1년 가까이 이런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경기력도 떨어지고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부진했고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오히려 이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퀸즈 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수비 라인에서 넘어온 공을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빠져드는 속도 거기다가 빠르게 달려들면서도 공키핑을 잘해놓고 오른발 슈팅을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골문 구석을 찔러 넣었던 엄청난 골을 넣었고 이 골로 승리를 이끌었고요. 노리치 시티와 와포드의 경기 원정 경기였는데 전반 12분에 미친 듯한 오른발 독수리 슛이죠. 뚝 떨어지는 낙차 큰 원더골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2대0 리드를 이끌었는데 이후 5분 뒤에 황희조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됐거든요. 그 이후에 와포드에 3골을 내주면서 노리치가 역전 패배를 당했다는 것은 황희조 선수가 현재 노리치 시티에서 굉장히 강한 입지와 강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황희조 선수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경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본인의 개인적인 경기력은 올라왔지만 2023 아시안컵은 불참이 이렇게 됐는데요. 수사 결과가 모두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이러려면 정말 뭐 1년 이상의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안컵이 내년 1월 2024년 1월에 개막한다는 점에 있어서 황희조 선수는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도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미 조규성 선수가 황희조 선수를 제치고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올라섰고 또 최근에는 조금 이제 소속팀에서의 입지와 더불어서 셀틱에서 뛰고 있는 오형규 선수의 경기력이라든지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오형규 선수 역시 이미 황희조 선수와 경쟁하고 있던 공격수고 또 황희찬 선수가 측면이 아니라 중앙 전방으로 올바른층에서 올라가서 득점 감각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황희조 선수가 없다고 해서 당장 대표팀의 전력에 큰 타격이 되진 않는다. 있다면 훨씬 지금의 폼을 고려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분명히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지만 대표팀은 현재 대안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예상해보면 공격 라인에 손흥민, 조규성, 이강인, 황희찬 그리고 이재성 선수까지가 주력이고 셀틱의 오현규,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선수까지 있거든요. 지난 11월 A매치 때도 수비 라인을 줄이고 공격수를 많이 뽑은 게 공격진에 좋은 선수가 잘하고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이었는데 황희조 선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대안이 있는 상황이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황인범, 이재성을 또 배치할 때는 황희찬, 손흥민, 조규성, 이강인이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밸런스를 강화하면 황인범, 박용우 그리고 홍현석 선수까지도 중원에서 뛸 수 있으니 사실 공격 라인에는 숫자적으로나 유형적으로나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첫 경기는 2024년 1월 15일 밤 8시 30분 바레인과의 경기로 시작하고 이때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황의조 선수의 상황이 정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시안컵까지 황의조 선수를 볼 수 없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워낙 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준TV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황의조 선수의 대표팀 자격 박탈을 일시적으로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을 종합해 드렸고요. 또 앞으로 조금 더 확실한 얘기가 나오고 소개해드려야 할 상황이 나온다면 한준TV에서도 이제 신중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